사망자는 역대 최대인데 장례식장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빈소 장례란 빈소와 조문객 없이 치르는 장례인데 200만 원 이하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반면 요즘 3일장은 비용이 최소 1,200만 원, 많으면 2,000만 원 넘게 나오다 보니 너무 비싼 비용과 바가지에 다들 지치신 거죠. 장례를 앞두고 있다면 상조와 장례식장의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알면 장례 비용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우선 장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디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전체 흐름부터 정리해 볼게요. 부모님이 임종하시고 상조회사에 연락하면 화장장, 장례식장, 장지시설을 순서대로 예약하고 운구 차량을 통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후 장례가 시작되면 상조회사에서 보내주는 장례지도사와 도우미가 장례 절차와 조문객 접대를 돕게 됩니다. 2일차에는 염습과 입간이 진행되고 3일차에는 발인을 거쳐 화장장으로 이동하고요. 화장이 끝나면 유골함에 담아서 장지시설에 안치를 끝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총 16곳에서 발생하는데 모두 합치면 1,2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없는 만큼 여기저기서 돈이 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상조회사가 전반적인 진행을 도와주긴 하지만 상조가 추천하는 옵션이 가장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화장장을 어디로 잡느냐, 수위나 관을 뭘로 고르느냐, 이런 선택 하나하나에 따라 비용이 수백만 원씩 달라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상조에게만 맡기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소비자 관점에서 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임종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하늘 포털 사이트에서 화장장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겁니다. 왜 화장장이 먼저냐? 장례식장은 빈소만 비면 아무 때나 입퇴실이 가능하지만 화장장은 회차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장례식장에 비해 개수도 적어서 예약 경쟁도 세죠. 화장장을 못 잡으면 장례식장에 하루를 더 써야 하기 때문에 4일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장장 고를 때 따져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내 여부입니다. 고인이 사망 전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을 관내라고 하는데요. 관내는 10만 원 선인데 관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격 차이도 크지만 관내는 이용할 수 있는 회차가 매우 제한적이라 예약도 어렵습니다. 둘째, 회차입니다. 화장장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운영됩니다. 발인 준비와 장지 이동 일정을 고려하면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무난한데요. 수도권의 경우 출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이후 회차로 잡으시면 이동이 한결 수월합니다. 그 외 시간대는 예약이 꽉 찬 경우에만 차선으로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감면 대상 여부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면제되거나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이 하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접순날에 서류가 없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 증빙 서류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 주세요. 화장장을 정했다면 장례식장 차례입니다. 먼저 공설과 사설로 나눠서 보셔야 하는데요. 공설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개수가 적고 무연고 사망자, 취약계층 등의 우선권이 있어서 예약 자체가 어렵고 도심보다는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설은 비싼 대신 입지, 시설, 편의성이 좋고요. 특히 대학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바로 고인을 옮길 수 있어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소 크기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조문객 수에 따른 적정 크기를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장례 현장 운영법입니다. 먼저 모든 절차를 총괄하는 장례지도사와 상차림, 서빙 등 접객을 도와줄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요. 장례지도사는 조문객 300명이 넘는 대형장이 아닌 이상 1명이면 충분하고 도우미는 조문객 50명당 1명 정도 잡으시면 돼요. 비용은 장례지도사가 3일 기준 약 60만 원, 도우미는 8시간 기준 약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도우미는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연장이나 야간 근무가 발생하면 비용이 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는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조문객의 80% 이상이 몰리는 2일차 저녁 시간에 집중 배치하시고 3일차에는 도우미 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음식입니다. 장례식장 음식은 바깥보다 단가가 2~3배 비쌉니다. 적당히 예를 갖추면서 과하지 않게 준비하는 게 핵심인데요. 기본 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 밥과 국, 전,
고기, 안주 1종, 반찬 2, 3종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짓수만큼 중요한 게 양 조절인데요. 음식은 보통 30인분 단위로 주문 가능한데 초기 주문은 메뉴별 30인분씩 하시고 이후 줄어드는 양을 보면서 30인분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음식이 나오는 데까지 보통 한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50%가 남았을 때 2일차 피크 시간에는 70에서 80%가 남았을 때 주문하시면 버려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도우미가 음식을 고의적으로 낭비시켜서 업체 마진을 높이는 사례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 한 명을 식사 총무로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 2015년부터는 비조리 음식까지는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되어서 생수, 음료, 주류, 과일 같은 것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주문을 통해 단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복입니다. 예전엔 전통 상복이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현대식으로 입는 것도 보편화됐어요. 집에서 갇혀 입고 오면 인당 6에서 7만 원 대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3일 지새는 문화도 줄어서 저녁에 귀가 후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할 옷이 있다면 대여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복 등 장례식 예절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영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장례 2일차가 되면 조문객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염습과 입관이 진행됩니다. 염습은 고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 입관은 관에 모시는 절차예요. 고인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단, 한 가지만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노잣돈이라고 고인이 길을 떠나는 의미로 관에 돈을 넣는 전통이 있는데요. 화폐는 화장 전에 빼야 해서 이걸 장례지도사가 챙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잣돈을 준비하실 때 현금 대신 종이돈인 지전을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례의 기본적인 절차와 운영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씩 선택해야 하는 옵션 항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의, 관, 입관용품, 유골함, 제단꽃, 운구차량 이 6가지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유족이 잘 모르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바가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아정당 라이프 상조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업셀링도 없었습니다. 영업만을 위한 오프라인 조직을 없애 운영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데요. 월 납입금은 100원부터 시작하고 장례 발생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장례 비용은 물가 상승 걱정 없이 가입 시점 기준으로 고정되고 혹시 마음이 바뀌어 중도 해지하시더라도 납입금은 100% 환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의는 재질이나 원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화장이나 매장을 하면 결국 사라지는 용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기본 옵션도 충분합니다. 아예 수의를 생략하고 고인이 평소 입던 옷으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면이나 린넨 소재의 흰색 계통 옷 중에 금속 장식 없는 옷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관은 소재나 두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진짜 큰데요. 수의와 마찬가지로 화장이나 매장을 하면 다 없어지는 용품들이라 기본 옵션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크고 비싼 관을 선택해서 화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장마다 허용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 맞추면 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약한 화장장의 규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로 세로 높이 모두 20에서 30mm 작게 선택하세요. 만약 손잡이나 장식이 있는 관이면 30에서 50mm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입관용품입니다. 종류도 많고 용어도 어려워 생소하실 텐데요. 안치대, 한지, 보공 정도가 필수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니 현장에서 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유골함은 장지시설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봉안당은 도자기, 자연장은 생분해성 전분, 산분장은 나무로 하시면 되고 묘지장은 유골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단,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허용 규격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뚜껑이나 장식 때문에 실제 크기가 커질 수 있으니 직경과 높이를 2에서 5mm 낮춰서 주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싼 자개나 진공 유골함을 권유받은 경우인데요. 진공은 영구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공기 유입을 늦추는 정도라서 기본용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유골함은 인터넷에서 미리 사는 것도 가능하고 장례식장보다 화장장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제단꽃입니다. 비용이 3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완전히 없으면 빈소가 허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구성으로만 두고 과한 장식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운구 차량입니다. 종류는 스타리아, 리무진, 중형버스, 대형버스 4가지인데요. 일부 업체는 리무진을 강매하거나 불필요한 버스를 끼워 넣기도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동 인원이 적고 자차가 있으면 스타리아나 리무진 한 대면 충분하고요.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장거리라면 버스 한 대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업체가 왕복 기준 가격인데 간혹 편도로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장례의 마지막 단계, 장지시설 선택입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장지시설은 수십 년 유지하는 계약이에요. 여기서 잘못 고르면 장기간 큰 비용이 낭비됩니다. 장지시설은 4종류가 있습니다. 산분장은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방식이고, 봉안당은 유골함을 실내에 모셔놓는 곳, 자연장은 나무나 잔디 밑에 생분해성 유골함을 매립하는 곳, 묘지장은 관을 땅에 매립해서 묘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각각 특색이 뚜렷해서 뭘 골라야 할지 감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산분장, 자연 친화적인 방식과 낮은 비용을 원하신다면 자연장, 비용이 들더라도 자주 찾아가고 싶다면 봉안당입니다. 마지막 묘지장은 초기 비용이 매우 높고 관리 비용까지 발생하는데요. 전통 의례를 중시하고 성묘 제례를 정기적으로 치르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지시설은 수십 년 유지하는 계약이라 업체 선택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 하늘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가격표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거래 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항목, 단가, 수량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저희가 상조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평생 한두 번 겪는 일이다 보니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한철 장사의 마인드로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정당은 국내 유일 여러 생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고객님을 한 번 실망시켜드리면 상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브랜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족이 고인을 추모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업셀링도 없었습니다. 또한 영업을 위한 오프라인 조직이 없는 구조로 비용을 최소화했고 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의전 역시 대통령 국가장을 진행한 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적인 장례가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상조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도 실제 장례는 더 합리적이고 업셀링 없는 아정당 라이프 상조를 이용해보세요. 유족의 마음을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혜택이 정당해지는 곳, 세상을 아름답고 정당하게 아정당.